지하철 1호선 동두천 보산역을 나오면 거리의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피티 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하철 교각이나 건물 곳곳에 이 그래피티 방식으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동두천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무척 이국적입니다. 미군이 떠난 쇠락한 도심이 공공미술의 중심지로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보산동처럼 늘 이렇게 변신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이가 있어서 오늘 그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시의원 출신 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시의회에 계실 때하고는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경기도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31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규모 면에서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의원 시절에 나름대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돌아가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 규모, 그 부분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4년 동안 또 하면서 용어나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치에 막 뛰어드셨던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동두천 출신이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웅변학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시기에 저희 친구나 후배들이 같이 지역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같이 지역신문을 또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방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이 연설문이나 이 말하는 스피치, 그 당시에는 합동연설도 있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배울 곳이 웅변학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고, 그래서 연설문도 써주고 스피치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지역신문을 하면서 지역의 토박이로 뭔가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저도 제도권 안에 제가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경기도의원에 한번 출마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출마하셨다가 낙선을 하신 건가요? 예, 5명이 그 당시에 출마를 했는데 제가 무소속이니까 저도 이제 젊었고 그래서 당연히 낙선을 했죠. 네, 이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의원님 역할이 좀 크시겠습니다. 네, 이 동두천 출신 도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동두천 출신 시의원을 또 지내셨고요. 동두천이 의원님께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인터뷰하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보산동이라는 곳이 애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이 물이 맑아서 겨울에는 이제 얼음배도 타고 고기도 잡고 학교도 보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절에는 굉장히 경기가 좋던 지역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폐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떠한 이 동네가 됐는데 좀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살려볼 보관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이라도 좀 풀어봐 주신다면. 지금 이제 공방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고 상가도 많이 문이 닫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관 조명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나 소요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야간에 좀 둘러봤어요. 그래서 소요산 같은 경우나 보산동에 요즘은 그 조명 기술이 원체 뛰어나서 경관 조명을 할 수 있는 그 전문 업체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 바닥에 물고기가 논일고 뭐 백마가 하늘에 떠다니고 폭포수가 떨어지고 그런 어떤 경관 조명을 보산동하고 소요산하고 연계해서 한번 좀 해볼까 하고 제안서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도의원이 그런 제안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직접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와 함께 지금 둘러봤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시에다 좀 한번 의견을 제출해 볼 생각이에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한 가지씩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동두천 맛집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토박이가 추천하는 동두천 맛집 어딜까요? 예, 동두천은 음식을 너무 잘하는 곳이 많아요. 맛이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을 얘기하기는 뭐 한데, 대표적으로 뭐 스테이크라든지, 떡갈비라든지, 부대찌개라든지, 그게 동두천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게 떡갈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생현동 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네, 생현동도 아주 넓은데요. 예. 네, 대충 어디쯤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중앙역 앞에 가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네. 상임위 활동하시는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곳에 배치된 거는 의원님 희망이셨어요? 이제 지원이 있어요. 1, 2, 3지망이 있는데 2지망에다가 안전행정위원회에다 놓는데 2지망에 좀 됐어요. 예, 안전행정위가 자치행정과 소방 쪽에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소방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소방이 열악해요. 뭐 TV에도 항상 언론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그 소방관들도 그렇고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게 경기도의 또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 하여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 첫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관사를 지원해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뛰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을 좀 직접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꼭 소방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군의 지방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육 공무원 그런 공무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쉽게 금방은 되진 않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자. 그러면 그들도 이 주소 이전도 했다가 아무 때나 편안하게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면 편안하게 또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31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안 되면 가까운 두 개 시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주 반갑고 바람직한 그런 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반가운 일일 테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에서 본다면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어느 특정 공무원만이 아니라 동두천을 위해서 일하러 타 지역에서 온 공무원들 전체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가 받는 임금의 거의 30~40%를 거주하는 데 쓴다 그러면 초임을 받는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 의욕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행위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사업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안행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파악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뭐 나름대로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의장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보름을 바쁘게 다녔고 나머지는 지역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경기도에서 안행위에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좀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안전하게 모든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한참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동두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전문가만큼이나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동두천에서는 어떤 사업에 좀 주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전문가는 아니고요. 뭐 어쨌든 동두천이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소비 도시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최대 큰 현안 사업은 우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10만 평으로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지방산업단지가 같이 겹쳐져서 뭐 30만 평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여지도 빨리 저희들한테 반환이 되면 좋은데 그거는 뭐 국가 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현안이다라고 보셨다면 뭐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현재는 뭐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거에 대한 고민하기는 좀 이르고요. 산업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며 나름대로 좋은 기업이 좀 들어와야겠죠. 어떤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이 인구가 조금 일자리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의원님 공약은 뭐였었어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공약은 도심 숲을 만드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 이제 국제 기준에서 보면 1인당 9제곱미터의 도심 숲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5.2제곱미터더라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육산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황사나 미세먼지 이러한 폭염에도 이게 열이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도심 숲을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아 복지타운을 좀 만들자.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라든지 뭐 3세, 4세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정말 휴식 공간,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뭐 애 낳기도 좋은 공간이 되고 동천 자체가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그 두 가지를 공약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사항들을 저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떻게 의원님이 이거를 지켜가시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부하는 의원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